그러니까 율동하시는 분이가 너무 이뻐요. 표정들이 오늘 여러분 꽃 중에 제일 이쁜 것이 어떤 것이게요? 웃음꽃. 웃음꽃. 정말 오늘 하나같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제가 강 선생님 좀 쑥스러울까 얘기 안 하는데 나란히 너무 이뻐가지고 제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제가 이래서 이런 일을 한다니까요. 어떻게 웃는 게 참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제가 이렇게 기쁜데 우리가 이렇게 기쁜데 참 이 사람 우리 얼굴에서 웃음이 피는 것처럼 참 보람있고 세상에 제일 아름다워요. 꽃은 봐도 눈물은 안 나와요. 그죠? 정말 예쁘다. 여러분이 사진 찍고 그랬지만 그럼 사람이 우리가 별로 뭐 이쁜 얼굴 아니래도 거기서 웃음이 탁 나오면 막 감동의 눈물이 나요. 그죠? 자, 우리 이제 오늘은 건강식에 대해서 우리 얘기 좀 할게요. 먹는 얘기. 우리 아침에 식사하면서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은 음악이 갑자기 이렇게 한 사이클 다 돌다가 툭 끊어지니까 뭐예요? 갑자기 음악이 있는 줄 몰랐는데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끊어진 건 알더라 이거지. 그죠? 갑자기 썰렁해졌어. 그래서 이게 제가 그랬어요. 이게 나도 모르게 이렇게 유전자가요. 여러분 진동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공명 한다는 말 많이 쓰시죠? 공명이 여러분 이게 물리학 언어예요. 공명이 뭐냐면은 이제 뜻 자체는 어떤 건지 아실 거예요. 공명이 무슨 뜻이? 같이 뭔가가 울린다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 유전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 유전자의 구조와 이 물질이 내는 파장이 있어요, 여러분. 파장이라는 거 아시죠? 이런 거 파장이 있어요. 모든 물질, 모든 생각에는 다 파장이 있어요. 이 플라스틱이 내는 파장이 있고요. 이파리하고 플라스틱은 물질과 구조가 달라요. 그죠? 그러니까 이파리가 내는 파장이 있고 이 플라스틱이 내는 파장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이라는 것도 에너지이기 때문에요. 생각이 에너지라 그랬죠? 모든 에너지는 여러분 전기파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모든 에너지, 모든 물질은 다 전파를 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파장의 법칙이 뭐냐면 이거를 여러분이 좀 배우면 실제 생활에서 적용하면 참 모든 게 확 달라질 수 있는 게 여러분 비슷한 이 모양하고는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똑같은 모양, 닮은 꼴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크기는 좀 달라. 그죠? 크기가 다르더라도 높이도 다르고 옆으로 넓이도 달라도 비슷한 닮은 꼴을 우리 수학 시간에 이런 거 닮은 꼴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비슷한 파장끼리 두 개가 만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요? 이게 바로 이 공명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가지고요, 이 높이가 뭐냐면 에너지 세기야. 우리가 파도가 크면 그게 뭐예요? 센 파도잖아요. 파도가 낮게 오면 그거는 약간 힘이 약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높이, 이거 파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높이가 파도의 그 세기이기 때문에 이 두 개가 합친 힘이 이렇게 돼요. 두 개가 만나면. 이게 공명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비슷한 두 개가 만나면 힘이 뭐예요? 두 가지 힘이 합쳐지는 거예요. 두 가지 힘이 합쳐져요. 그래서 전에보다 뭐예요? 더 에너지가 커지는 거. 그러니까 유전자가 내는 파동이 여러분 이런 이쁜 사인파예요. 왜냐하면 유전자는 하나님의 뜻으로 사랑으로 반응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파동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제가 있나 한번 찾아볼게요. 그게 뭐 하다가 싹 날아가 버려가지고 그러면 이게 같은 거죠? 그래서 이게 비슷한 두 개가 만나면 A 플러스 B 더 커진다. 이제 이게 공명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전혀 다른 이런 파동 있잖아요. 이런 파동하고 두 개가 만나면 어떻게 돼요? 더하기 하고 뭐예요? 빼기가 돼. 두 개의 에너지 차이만큼 이게 이제 이렇게 했는데 더 뭐예요? 에너지가 낮아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 그래서 오히려 힘을 받는 게 아니고 뭐예요? 힘이 떨어져. 이게 여러분 모든 힘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밥 먹을 때요. 그러니까 모든 걸 무엇을 하더라도 공명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거는 몸에 건강한 게 아니에요.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유전자가 파동이 이거를 생명의 파동이에요. 생명의 이 사인파를 하고 있는데 이거하고 똑같은 파동이 내가 뭘 하는 게 내 무엇을 하더라도 이거랑 똑같은 파가 생겨가지고 뭐 해야 돼? 그거를 통해 내 유전자가 파동이 이랬는데 똑같은 파동이 만나면 유전자가 에너지를 더 받아요. 그러면 유전자가 에너지 받으니까 뭐예요?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힘을 똑같은 유전자랑 같은 동네 거를 받으면 뭡니까? 공명을 해서 유전자가 켜지게 돼 있는 거예요. 박수 치고 싶어요. 이게 굉장히 멀리요. 여러분 그래서요. 제가 자꾸만 자연을 보고 아름다운 거를 봐야 돼. 하나님이 왜 자연 만들었냐면요. 감동 준다고 그랬잖아요. 감동의 과학이야. 예? 여러분 나무가 주는 이 나무가에서 나오는 파장은 이런 파장일까요? 이런 파장일까요? 아래 거겠죠? 왜냐하면은 유전자를 만드신 분이 만든 똑같은 자연이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보기에 좋은 거는 다 똑같은 거예요. 내가 보고 아 좋다 하는 게 바로 공명이 일어나는 순간이에요. 근데 이상해. 저 사람만 보면 기분이 안 좋아. 웃곤 있는데 야 요즘에 그런 사람 있어갖고 자꾸 고민이에요. 누가 방문을 하면 꼭 그 사람만 가고 나면은 웃고 있는데도 몇십 년 기분이 안 좋아. 이 사람의 속에 품은 마음이 별로 좋지. 여러분 껍데기는 웃을 수 있어요. 한비야 기분 좋아? 별로 안 좋지? 에이 저 원장님 또 속은 안 웃으면서 껍데기만 이거 껍데기 웃는 웃음 아시죠? 그거 볼 때가 제일 사람이 차라리 성내는 게 나아요. 그 껍데기만 네 안녕하세요 이거 있잖아요. 이게 뭐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는데 14층에 같은 옆집인데 이 사람이 인사하기 싫어. 근데 뭐야 안녕하세요 그럼 네 안녕하세요 이거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에이, 싫어하는 것도 아니다. 다음에 아유 안녕하세요. 그러면요 이 사람이 안녕하세요. 그리고 나중에는 또 해요. 아유 정말 오늘 좋아보세요. 안녕하세요. 그럼 예, 제 연기해도 되겠죠. 타고났어요. 근데 하여튼 여러분 사람의 관계라는 게 전파의 주고받음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그럴듯하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말을 안 한다고 해서 또 모르는 것도 아닌데 말도 하고 속도 알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 이게 파동인데 우리가 보고 너무 좋아하는 거는 그러니까 하나님 만든 건 다 똑같은 파동이에요. 하나님 동네 거는 다 똑같은 거야. 파란 하늘 보면 뭐 여러분 와 하는 게 이 에너지가 많은 파동이에요. 여러분 우리 빨주노초 파남보 있잖아요. 빨간색이 에너지가 커요? 파란색이 에너지가 커요? 그거 모르셨어요? 빨주노초 파남 보라색이 가장 에너지가 큰 거예요. 에너지 파장이 여러분 빨간색이 이러면 점점 갈수록 이렇게 돼 있어요. 남색, 보라색 이쪽이 가장 에너지가 큰 거예요. 그래서 파란색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가스레인지에서 불 켜잖아요. 빨간불 나오면 그예요. 뭐예요? 불완전 연소되는 거야. 가스가요 제대로 100% 안 타고 하나는 새고 부분만 탈 때 에너지가 떨어지면 불이 빨간색 나오는 거야. 그건 상식이죠. 네? 그래서 이게 가스불이 그러면은 이거 잘못된 거예요. 가스 기계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연소되면 파란불이 나오고 이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파란색을 하나님이 하늘 전체 다 깔아놨잖아. 보라색은 아마 이게 약간 우리에게 가장 눈에 에너지가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센가 봐. 하늘을 전체를 파란 거를 한 게요. 우리가 슬프고 외롭고 괴로울 때 눈을 탁 뜨면 뭐예요? 하나님의 에너지가 충만하게 고에너지로 우리를 올려주는 거예요. 그럼 만세가 얼마 여러분? 진짜 아름다워요. 저 하늘이 왜 파랄까? 그거를 어린애 마음으로 해보면 다 놀라운 사랑의 과학이 있어요. 빨간색이면 여러분 환장해 미쳐버려요. 그래서 이 파란색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파란 하늘을 보면 우리 유전자가 뭐예요? 공명에 의해서 에너지가 너무 좋아 하면서 뭐예요? 에너지 더 받으니까 이렇게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연과 우리는 정말 많이 소나무도 마찬가지예요. 소나무 여러분 냄새는 파동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냄새가 다 여러분 파동이 있어요. 냄새도 있고 소리는 당연히 냄새도 여러분 어떻게 맞냐면은 냄새가 코에 붙으면 그게 전기로 다 바뀌어요. 우리 후각 신경이 있잖아요. 마지막에 모든 감각은요. 후각도 코 점막에 붙어가지고 후각 신경이 되고요. 눈으로 보는 것도 뭐예요? 신경이 되잖아. 듣는 것도 뭐예요? 신경을 통해 신경으로 연결이 됐다 하는 게 뭐냐면요. 전기화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전기는 분명히 파동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냄새 맡는 것도 궁극적으로 뭐예요? 이 속에 들어가면 전기 파동으로 바뀌어요. 모든 게 에너지야. 모든 게. 냄새 파동도 하나님의 에너지. 꽃냄새도 하나님의 에너지. 보는 색깔도 하나님의 에너지. 이렇게 되면 미쳐버린다니까. 와, 이게 온 우주에 그냥 하나님의 기운으로 가득 차이. 뭐 하려고요? 우리 유전자를 진동, 공명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마음속 과거, 상처만 다 보면서 상처는 어떤 파동이에요? 와, 나 상처 생각만 하면 너무 행복해. 이런지 아니잖아요. 너무 속이 상해. 슬퍼. 상처의 기억의 파동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와 유전자가 만나면 뭐가 일어나냐면 이거를 상쇄라고 그래요. 내가 가지고 있던 에너지를 더 깎아먹고 더 꺼지는 거. 그래서 더러운 거, 나쁜 거, 고통스러운 거, 사망파 사망파는 다 이런 파고요. 생명파는 다 이 파동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파장이다, 파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린 거였어요. 생명파에 속한 모든 거 우리 유전자를 공명해요. 그죠? 그래서 나쁜 기억, 사망파가 중에 다 상쇄를 일으켜갖고 유전자가 그래서 꺼져요. 여러분 그래서요. 생명파 중에서 최고의 에너지를 가진 생명파가 어떤 걸까요? 하늘도 있고 꽃도 있고 나무도 있고 새소리도 있고 감자 냄새도 생명파예요. 그죠? 딸기 냄새를 여러분 합성 딸기 냄새 맡아보셨죠? 진짜 딸기 냄새는 나는데 기분은 안 좋아. 아이스크림 시뻘건 거 딸기밥 먹어보셨잖아요. 딸기를 흉내내서 화학 구조를 흉내내서 그렇게 딸기 맛, 바닐라 맛, 바나나 맛, 메론 향을 메론바 먹어보면 이게 분명 메론하고 똑같기는 한데 의식에서는 기분은 가짜네. 파동이 달라서 그래요. 사람은 흉내를 내도 파동은 흉내낼 수는 없어요. 이게 비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모든 먹는 것도 파동과 함께 이거 좀 더 다시 얘기할게요. 자 그래서요. 모든 게 다 진동시키는 거야. 우리를 궁극적으로는 쟤네들 잘 살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자기 애기. 여러분 저는 우리 중3 때 아들하고 정말 작년까지 중2까지 하기로 했는 약속한 게 있어요. 제가 애를 늦게 낳으니까 날 때부터 정말 너무 좋아 죽겠어요. 옆에 보고 있어도 좋아 죽겠어요.
근데 그러니까 얘가 애기였을 때는 너무 행복했는데 점점 크니까요. 제가 마음이 너무 슬퍼져. 근데 저는 그 애기였을 때도 그거를 예를 들어서 똥을 놨어. 똥을 놨는데 이제 막 겨우 똥을 가려갖고 혼자 통에다가 뭐 조그만 변기다 놨고 닦지는 못할 때 이리 와요. 그러면 혼자 해놓고 뭐예요? 홀딱 벗고 저한테 와갖고 똥구멍을 뒤로 이렇게 해갖고 제 앞에다 대고 엉덩이에 똥 이렇게 묻은 거 대고 똥 닦아! 이러잖아요. 똥 닦아! 여러분 어머니 마음이 괜찮으시다면 똥을 닦아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하나님 하실만 하시거든 저를 좀 고쳐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지를 않는다는 거죠. 똥 닦아 명령을 해요. 근데 여러분 사랑하는 관계에서는 너무나 내 생명보다 더 중요한 사람은요 명령해주면 제일 고마워요. 그렇지 않아요? 남편은 명령하면 이게 어디다 두고 명령해? 밥 좀 차려봐라야. 저희 남편이 여러분이 보시고 여러분 눈빛이 참 심상치 않더라고요. 일요일 날인가 토요일 날 밥 먹으러 왔는데 여러분이 딱 보고 표정을 딱 보니까 이상하다. 되게 좋네. 이런 표정이야. 여러분 얼굴이. 내 나이는 분명 50이 넘었다고 했는데 남편은 절대로 안 그래 보이는데 여러분 표정 딱 보니까 제가 캐치를 했어. 저보다 어려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어떨 때는 이제 남편 반말을 하잖아요. 항상 이제 자기가 나이가 적으니까 오히려 뭐야? 이렇게 더 폼을 야 뭐 그거 좀 해봤어? 네가 해봐. 그럼 속으로 기분 나쁘면. 근데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요 우리 아들이 엄마 밥 좀 줘. 그럼 왜 이렇게 고마워지? 나한테 해달라고 요구를 하네? 참 사랑은 신비한 거예요. 사랑이 조금만 절대적이지 않으면 명령이 제일 기분 나쁜데 사랑이 절대 조건이 없을 때는 명령이 제일 고마워요. 엄마 혹시 나 밥 좀 줄 수 있어? 이러면 마음이 아파요. 믿지를 못하는구나. 그냥 나한테 대놓고 하지를 못하는구나. 하나님이 이래요. 하나님 혹시 저를 사랑하세요? 저 같은 놈도 사랑하세요? 이렇게 묻으면 당연한데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 당신이 낳았으니까 책임져. 이래야 돼요. 어떨 때는 뭐예요? 지가 좋아서 낳았으니까 지가 좋아서 창조했으니까 지가 알아서 하시겠지. 이래도 여러분 너무 좋아하셔요. 그래서 똥 닦아 이러면은 그 순간이 어떤 인간이 저한테 와서 똥구멍을 드러내고 똥 덕지덕지 묻은 거를 부끄러움 없이 홀딱 벗고 그 천진난만한 얼굴을 보면은요 너무 이 관계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세상에서 이렇게 행복한 관계가 있을까? 사심이 아무것도 없어. 걔는 나에 대한 두려움도 막이 하나도 없는 관계. 이게 여러분 영생하게 하는 이거보다 더하게 하나님을 아는 거야. 이런 관계 영생의 관계예요. 그래서 깎고 나면 제가 닦을 때 세상에 얘가 날 뭐 주는 거보다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닦고 나면은 이제 히히히 웃고 또 자동차 갖고 놀러 가는 거예요. 그래 재밌게 놀아? 엄마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와.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게 너무너무 사무쳐서 너무 행복. 근데 내가 드디어 저 똥을 엄마 됐어 내가 똥 닦을게 할 때를 생각하면 너무 슬퍼져요. 엄마 나 1,000원만 줘 할 때가 너무 좋아. 이 바보는 1,000원도 없어. 나는 100만 원도 있는데 1,000원하고 100만 원은 내가 가진 모든 건 다 지 건데 나 줄 수 있잖아. 근데 요놈이 나한테 와서 엄마 100만 원 좀 줄래 하지 않고요. 1,000원만. 하나님 저 오늘 마음 좀 기쁘게 해주세요 하는 거랑 똑같아요. 나는 너를 영생할 수 있게 하는데 너는 저 하나님 안 아프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이 사람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거 다 1,000원짜리예요. 근데 우리는 설마 엄마가 1,000원을 줄까 하고 이제 막 나이가 들면서 우리 애가 한참 눈치를 보면서요. 엄마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런 1,000원을 주면서 맛있는 거 불량식품 먹을지 뻔히 알아. 용서해놓고만 다음날 아침에 또 미워할 거 또 알아. 하나님 평화롭게 해주세요. 지가 아쉬워서 부르는 것도 알아. 내일 아침에 또 뚜껑 열려서 뭐 어쩌고저쩌고 또 불평할 것도 알아. 그래도 뭐야 오늘 1,000원 주면서 관계 때문에. 그래서 이제 너무 좋아서 제가 이게 안고 애기 이렇게 딱 안고 있을 때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12살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엄마가 앉자 그러면 제 품에 안겨갖고 우리 김미정님이 했다 그러시 아들이 해줬다는데 대단한 아들. 그래서 중2까지만 응애하자 그러면 이제 와갖고요 안겨갖고 응애해야 되는 거야. 옛날에 응애 하던 게 생각이 나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중학생 되니까 이제 길이 이따만해져갖고 머리만 바꿔서 지겨워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니? 중2까지만 할 수 없어. 그러면 응애 됐어? 네. 여러분 그래서 이게 뭐 얘기하다 몰랐는데 이게 뭡니까? 왜 이게 얘기 나왔지? 분명히 이 얘기 하려고 연결됐던 건데 하여튼 저 잠깐 진동이에요. 진동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죠. 가장 에너지 파장이 큰 게 뭐냐면요 하늘도 에너지가 지금 다 하지만은 에너지 파장이 제일 큰 게 뭘까요? 바로 그 사람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마음을 아는 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건 성경 말씀을 통해 깊이 사랑을 깨닫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소위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이 치유를 한다는 말을 자주 써요. 말씀을 깨달았을 때 오는 이런 그 뜨거운 그 감동이 이 파동이 여러분 유전자에 닿으면 공명이 일어나갖고 꽉 유전자가 켜져요. 유전자가 켜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자꾸만 강의를 제 말이 아니고 제 입을 통해서 나가는 하나님의 생각을 아니면 좋은 말씀 이렇게 계속 들으시라는 거예요. 계속 들으시고 공명을 자주 받으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공명이 모든 것을 하되 공명이 안 일어나게 하는 거는 여러분 진리가 아닌 경우가 여러분 있죠. 공명이 일어나는 모든 것은 진리다. 이거는 아닌데 진리는 분명 공명이 일어난다. 왜 그렇게 제가 이 필요 충분 조건 이런 걸 얘기했냐면 공명이 일어나는 모든 것은 진리다라고 할 수는 없어. 왜냐하면은요 사모님 하는 거 사모님 정말 멋있으십니다. 그럼 여자들이 뭐예요? 너무 가짜 공명을 일으키는 게 있어요. 응? 제비족 있잖아요. 남편은 야 여보 나 머리 파마했는데 왜 볶았는데? 왜 이러잖아요. 왜 대가리 빡빡 볶았는데? 이렇게 경상도 남자들 대가리라고 그러잖아요. 대가리. 제가 대가리란 말을 경상도 여자서 잘 쓰니까 우리 서울 남자인 우리 남편이 대가리가 우리는 그냥 욕이 아니고 이 머리가 그냥 우리 일상적인 대가리야. 근데 이 제비족들은 뭐예요? 사모님 참 오늘 헤어스타일 멋있으십니다. 그러면 막 진동을 해요. 좋아 죽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막 다 주잖아요. 예? 네. 뭐가? 코에 뭐 안 들어와요? 다들하고? 자, 그래서 이게 공명시키는 모든 것은 다 진리는 아니지만 진리는 뭐예요? 일단은 공명을 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운 모든 거 뉴스타트 있잖아요. 뉴스타트 다시 이제 오늘 정리하면서 이제 건강 강의는 오늘 거의 마지막이네요. N 뭐예요? N 뉴트리션 먹는 거. 자, 먹어도 먹는 거 여러분 성분이나 영양분도 참 기본으로 있어야 되지만 공명을 일으키지 않으면 이거는 건강식이 더 이상
아니야. 여보, 이 안에 소금 얼마 찼어? 어? 여기 혹시 조미료 넣은 거 아니야? 여기 뭐 넣었어? 다시다 넣었어? 이런 순간 여러분, 공명은 없어져. 당신 그거 먹어. 난 절대 그거 안 먹어. 이거 공명을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도 기름 한 방울도 없이 영양 성분적으로 건강식 먹고 공명 안 할래요? 멸치대가리라도 좀 먹고 공명할래요? 어떤 게 나을 것 같아요? 멸치대가리. 그날 이 지식 사실도 너무 가면 안 되죠? 돼지 기름 펄펄하게 해놓고 공명하자. 이런 거는 그렇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아들하고 여러분, 그래서 옳고 그름보다 맞고 틀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공명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두 개가 자연스럽게 양립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뭐를 택해야 돼요? 일부러 하라는 게 아니고 일부러 지식을 희생하라는 얘기가 내 욕심대로 하면서 공명하자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거를 어쩔 수 없이 양립할 수가 없을 때는 공명을 더 선택하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래서 사랑은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허락 안 했으면은 병도 안 걸려. 왜냐하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야 스트레스 받으면 죽어 한가득 싸대기를 맞았다면은 우리가 스트레스를 못 받아. 그러면 뭐예요?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더 상쇄돼.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 하나님이 후려쳐갖고 뭐예요? 더 스트레스 받아. 더 상쇄돼. 하나님이 우리가 나쁜 거 할 때마다 우리에게 여러분 억지로 할 수 없는 게 공명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줄 수밖에 없어요. 왜? 다 자기 생각대로 이거 안 돼, 저거 안 돼, 저거 안 돼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뭐예요? 이제는 꼴도 보기 싫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신앙을 자식에게 가르치면 큰일 나요. 공명 없는 신앙은 족쇄요, 폭군이에요. 신앙 없는 사람보다.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저것도 하면 큰일 난대. 상쇄만 일으키니까 여러분 신앙이 없으면 그냥 제로예요. 그죠? 근데 공명 없는 하면 안 돼, 하면 안 돼 이것만은 엄청난 마이너스야. 사람을 가둬버려요. 죽여놓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아들이 참 건강식을 싫어해요. 이제는 너무 싫어해요. 그래가지고 뭐 이런 그 역사 참 많아요. 이 뉴스타트 하면서 우리 애를 키우면서 일어난 해프닝이 참 많은데 예. 어느 날은 이제 뭐를 엄마 나 그 몸에 진짜 안 좋은 거 먹고 싶대요. 그럼 제가요 먹고 싶대잖아. 그걸 사갖고 와요. 사갖고 와가지고 요리를 해줘요. 예를 들어서 떡볶이를 하는데 엄마 거기 라면 사리를 꼭 넣어요. 라면 사리. 제 머릿속에 돌아가는 거예요. 라면 기름에 튀겼고 그리고 활성산소 덩어리고 이걸 먹으면 저 머리 세포가 다 파괴지고 저거 기분도 안 좋아지고 짜증도 더 날 거고 이제 쫙 지식이 읊어져 이제. 그래서 고민이 되는 거야. 라면 사리를 뜰까 말까. 저는 이럴 때도 어떨 때는 잊어버릴 때도 많지만 기도 하나님 라면 사리를 뜰까요? 말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니? 너 옛날에 라면 많이 먹었잖아. 하? 그때도 내가 너 목구멍 안 막히게 했어. 네가 지금 네 아들이 라면 나쁜 거 다 알아. 근데 그 연약한 게 먹고 싶대. 절대 안 돼, 아들. 라면이 기름 많은 거 알지? 응? 먹어야 돼, 말아야 돼. 엄마가 뉴스타트 가르치는 사람으로 너한테 라면 사리를 넣어줘야 돼? 응? 그런다고 그렇게 해서 엄마가 그 가르치는 건 되겠어? 이렇게 쏘아붙이면은요. 엄마 됐어. 내가 그냥 밖에서 사 먹을게 이래요. 관계가 완전히 이제는 밥도 먹을 수 없는 단절이 돼버려요. 징그러워. 엄마 그만해. 이러더라고 어느 날. 아 그냥 내가 사 먹을게. 사 먹고 들어올게.
관계가 끊어져요. 관계가 끊어지면 나는 지식은 얘한테 집에서는 라면은 안 먹였지만은 상쇄가 일어나갖고 라면 먹은 것보다 더 손해를 봐요. 그래서 제가 기도 싹 하면서 그래 오늘 라면사리 넣자. 아 그런다며 너만 먹어 임마.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 참 맛있겠다. 좀 오버할 때도 있어. 어떨 때는 거짓말 할 때도 있어. 저 라면이 안 먹고 싶은데 아 나도 오늘따라 참 라면이 왜냐면은 나는 의인인데 너는 나쁜 놈이야. 이렇게 하면은 걔가 죄책감을 가지고 먹어요. 이 여러분들 음식 얘기를 제가 시작할 때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게 음식이라는 거는 우리의 정서와 너무너무 밀접히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음식과 여러분 추억이 나쁘면 참 관계가 추억 면에서 관계가 너무너무 상처를 받아요. 여러분 우리 보세요. 우리 어렸을 때 엄마 생각하면 뭐예요? 집에 갔다 오면은 뭔가를 해놓고 기다리던 엄마. 아 그래서 여러분 그 음식과 관련된 추억이 우리는 참 많아요. 근데 같이 먹는다는 게 여러분 그냥 그 물질을 먹는다는 거 아니에요. 사람은 왜 식구라고 그러잖아. 오죽하면 식구라고 하겠어. 같이 먹는 입들. 그게 식구야. 먹을 집 입구자. 이게 먹는다는 게 서로요 뭔가를 주거니 받거니 먹는 수단을 통해서 내 마음도 먹고 네 마음도 써 감정을 서로 주고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먹을 때 절대로 진동을 빼놓으면은 이 음식은 절대로 건강식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차라리 내가 성분면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그래서 제가 오늘도 엄마가 몰래 라면 좀 같이 먹어볼까? 나도 너하고 똑같이 연약하고 그렇게 공감을 해주는 게 죄책감을 그러면 얘가요 다 알면서도 옛날에 제가 어디 식당에 가면은요 셋이서 같이 밥을 먹으면 저는 이렇게 꼭 그렇게 막 자꾸 물렁거리고 탈이 나요. 그럼 막 순두부찌개 먹고 그러면 거기를 뭐 이상한 거 넣으면 제가 막 갑자기 뭐 화장실 가서 다 토해. 그럼 뭐 먹고 뭐 조미료 들어가면 또 뒷골이 땡겨요. 제 몸이 굉장히 예민해갖고 맨날 그걸 이제 애가 보니까요. 식당 가면 엄마 또 애꿎거릴 거잖아. 엄마 따라오지 마. 이게 문제구나. 그래서 엄마가 그 못 먹는 거 잘 알아요. 근데 그날따라 맛있다. 야 몰래 보니까 진짜 맛있다. 그렇게 먹어주면은요 고마워해요. 엄마가 내 마음을 이해해주고 맞춰주는구나. 그러면 얘가 나중에 엄마 그래 그러면 안 튀긴 살이 있잖아요. 그런 거 한번 넣어봐 그럼 이렇게 돼요. 고마워야 같이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순종하는 마음이 생겨요. 우리가 사랑의 원리를 모르고 건강식 이래갖고 이를 악물고 하면은 그게 몸에 건강식으로 남지를 그래 별로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먹고 나서 같이 엄마가 오늘은 감자도 샀어. 우리 텔레비전 보면서 감자 먹자. 어제 제가 우리 아들이 친구들하고 뭐예요? 외박을 한다고 누구네 집에 5명이 가서 잤어요. 딱 보니까 여러분 알아요. 그 집 엄마 아빠 없구나. 벌써 다 알아요. 근데 물어보니까 전화를 했더니 걔네 엄마 어디 가셨어? 했더니 잠깐 나갔대. 뻥을 치고 있구나. 완전 범죄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성숙돼 있으면 속 다 보여요. 근데 지는 침만 딱 바르면 다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가 속여져요? 창자까지 다 알아. 그래갖고 이 애아빠가 전화해서 그랬더니 뭐 아줌마 아침은 어떻게 먹었냐 할 때 아줌마가 일어나서 국도 끓여주고 밥도 해줬대. 너 근데 아까 12시 일어났대 내가. 이렇게 된 거야. 그렇게 밥을 맛있게 해주셨는데 감사하다고 전화를 좀 해야지. 아빠 사실은 없었어. 이게 인간이 끊임없이 우리는 거짓말 하는지도 몰라요. 왜 수도 없이 계속
계속 이렇게 되면서 제가 안 된다 싶어서 강의 끝나고 나서 불렀어요. 우리 관계가 이렇게 깨진다. 네가 뭐가 힘들고 얘기했더니 나는 애들이 얘기하는 게임 얘기도 난 잘 모르고 애기들이 없는 옷 브랜드도 모르겠대. 애들이 얘기하는 영화 얘기도 잘 모르겠대. 우리 아빠 교복 입는데 무슨 옷을 맨날 하느니 교복 입고 다니는 놈. 옛날에 우리 엄마들이 했던 식으로 교복 입는 놈들이 무슨 옷을. 근데 세계가 그렇지 않아요. 뭐 요즘에 유행하는 옷 브랜드가 있어요. 그거. 근데 들어가 봤더니요. 이상한 추리 하나 20만 원이야. 이 아빠, 야 나는 양복도 5만 원 이상 사는 거야. 우리 여보 추리닝 20만 원이네. 이것들이 미쳤나 봐. 그러는데 이제 그렇게만 따져놓으면은 이게 안 되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시간을 얘들 봐 막 투기하느라고 시간을 다 쓰기 하늘에서 미쳤다고 그러지. 하나님 그냥 봐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했더니 엄마 아빠는 세상에 관심이 하나도 없잖아. 영화 뭘 걔네들은 엄마랑 아빠랑 영화를 본대. 이 얘기 들으면서 내가 너무나 일방적이었구나. 영화 맨날 그래요. 영화 그 속에 그 폭력 장면이 네 머리에 좋을까? 맨날 이런 거지. 자, 눈 감아 지금 눈 감아 막 이랬어요. 어쩌다 영화를 보면 뭐예요? 야한 장면 나오면 눈 감아. 참 이게 사랑 없이 종교의 이름으로 저도 한다고 노력을 하긴 했는데 그 수준에 내려가지 못하니까 다 상처가 돼요. 그래서 미안하다. 그래 옷도 한번 그래 가서 어디 한번 브랜드 한번 사보러 가자 일요일날. 영화도 좀 보고. 근데 절대로 거짓말은 하지 마요. 거짓말을 하면 네가 나한테 하는 말 다 네 존재가 없어요. 거짓말을 계속하면요. 그 사람의 말을 하나도 믿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사람은 사실은 있어도 존재 안 하는 거랑 똑같아요. 뭔 말을 얘기해도 믿을 수가 없으면 그 사람은 있어도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거짓말이 제일 나빠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싫어 죽겠어요. 이렇게 터뜨려야 돼요. 하나님 제가 믿음 잘 지킬게요. 순종 잘할게요. 이런 거짓말을 하면 안 돼. 속에서 평안이 없어. 내가 교회 다녔는데도 평안이 없으면 하나님 저 하나님 믿기 싫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말이 안 돼요? 얘기해야 돼. 그래서 그런 척하는 것처럼 관계 속에서는 가장 존재가 허상이 돼버려요. 그래서 제가 막 호소를 했어요. 미안하다. 내가 미안하고 네 마음을 못 이루어서 미안한데 네가 거짓말을 하면 안 돼. 네가 나하고 엄마 나한테 때를 치든지 나를 설득하든지 제발 부탁을 하든지 네가 하고 싶은 게 있을 때 엄마가 만약에 그 집에 엄마 아빠 없다 그러면 절대로 안 보내주니까 당연히 그랬대. 물론 그럴 가능성이 많죠. 근데 엄마 제발 내가 잘할게 보내줘 하면은 또 안 보내줬겠어. 제가 그렇게 하고 싶대는데 그래서 싸우더라도 땡깡을 치더라도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돼요. 우리 그 정서 그대로 하나님 안 믿어줘요. 어떤 분은요 교회 다닌 지 30년 넘었는데 와서 조용히 하는 말이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대요. 여러분 그거는 정말로 그런 사람 많아요. 근데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 부끄러워할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 말 그대로. 그래서 이제 그래서 아직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하나님 있는 거를 가르쳐달라고 하라고 했어요.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기도를 또 해요. 그러니까 있을지도 모르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 계시다는 거를 좀 믿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게 했다니까. 자, 그래서 우리 음식 그래서 겉에 먹으면서 과자 먹으면서 히닥거리면서 공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가 점점 크면서 사랑이 성숙이 철이 들면 이제 내가 이제 몸을 위해서 이런 걸 안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건강식도 여러분 진동과 공명과 꼭 함께 해야 돼요. 이게 완벽한 건강식이에요. 그러나 뭐 아무것도 먹고 공명을 하라는 얘기 아닌 거 여러분이 아시겠죠? 네. 운동도 마찬가지. 운동도 공명 없는 운동은 그냥 기계적인 뭐 안 하는 것보다 나아요. 움직임이에요. 여기 딱 운동하자 지금부터. 예? 야, 나는 지금 새벽 4시 30분에 운동하는 시간이야. 여보 좀만 나랑 같이 있으면 안 돼? 미쳐서 지금 이 시간 꼭 지켜야 돼. 운동! 박차고 나가도 운동! 어? 그러면 그래 내가 조금 이따 갈게 뭐 그럴 수 있잖아. 그래 저 이따가 같이 좀 포근하게 안아주고 있다가 뭐야? 우리 같이 한번 가볼까? 아 너무 예쁘다. 참 고맙네. 그러면서 하는 운동 공명이 되는 운동. 이게 진짜 운동이에요. 그죠? 물 육각수 정류수요 이거? 이거 정류수야? 선생님 정류수가 더 좋대요? 육각수가 더 좋아요? 이온수 요즘에 뭐 은으로 만든 물도 있어. 어떤 물이 더 좋아요? 공명이 상쇄된 물이에요. 그냥 깨끗한 물. 아 너무너무 좋다. 햇볕도 마찬가지고. 네. 오늘 어떤 사람 햇볕이라 그러면요. 위통 벗고 어디 몰래 숨어갖고 앞판 20분, 뒷판 20분 구워와요. 그건 물질적인 거. 햇볕은 그냥 이렇게 자연의 은미 속에서 자연 속에 드러나 있으면은 햇볕은 나에게 오는 거예요. 공명한 찬란한 이 빛을 공명하는 공기도 마찬가지예요. 공기. 야 여기 음이온 사람들이 이거 소나무 많네. 음이온이 많이 약겠대요. 맨날 물질로만. 예? 이 꽃의 향기를 품은 이 공기 공명하고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특별히 음식이 여러분 공명하도록 먹어야 됩니다. 자, 특히 이제 조금 나하고 조금 다른 연약한 사람이 있을 때 믿음도 잘 연약하고 어리고 아직 또 철이 좀 안 들고 아직 몸이 덜 아쉬워서 뭐 좀 다른 거 생선, 고기 이런 걸 먹고 원하시는 분이랑 같이 있는 분들은 여러분 조금 이렇게 아름답게 그럴 때도 있어요. 그 사람이 당신 이런 걸 꼭 먹어야 됐어? 그렇게 죄책감 안 느끼도록 해주기도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건강식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음식과 여러분 그 추억이 잘못 연결이 되면은 참 이게 관계가 다 음식을 통해서 우리가 연결될 때가 많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그거에 그래서 이제 건강식 얘기를 사실은 많이 안 해도 되는데 제가 첫날인가 둘째 날인가 우리 광합성 얘기를 하면서 빛을 이산화탄소를 받아서 이산화탄소하고 물이 합쳐져 갖고 뭐가 들어와야 돼요? 빛. 이산화탄소하고 물이 합쳐져서 빛이 들어오면은 이게 탄수 화물하고 뭐가 나와요? 산소가 나온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모두가 하늘이 준 생명의 요소들이에요. 그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나온 것들. 인간의 가공된 손이 아주 가장 없는 거. 그죠? 그게 이제 우리가 먹게 돼 있다 그래요. 탄수화물. 생명체가 다 이거를 먹도록 돼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산소 마시고 탄수화물. 나무나 땅에서 광합성의 결과로 나온 이 탄수화물. 탄수화물이 어떤 게 있어요? 여러분 탄수화물이 어떤 거예요? 네? 여러분 생각에 탄수화물이 어떤 거예요? 곡식. 그리고 또 곡식? 그것만 탄수화물일까요? 야채, 과일 이거 다 탄수화물이에요. 탄수화물이 뭐냐면 탄수하고 수소가 결합된 건 탄수화물 화합물질이에요. 과일도 당이 약간씩 다를 뿐이지 2단당이나 3탄 이런 차이지
야채나 곡식이나 과일이나 견과류나 땅에서 나는 모든 것은 뭐예요? 탄수화물이에요. 탄소와 수소를 함유하고 있는 화학물질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늘에서 하늘 아버지가 우리에게 먹으라고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뭡니까? 결론을 말하면 사람에게 가장 좋은 맞춤 음식. 그리고 그 안에는 부족한 게 있을까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우리 아들에게 제 마음으로만 음식을 만들어서 그 애를 위해서 해준다면은 누가 해주는 음식보다 뭡니까? 여러분 참 재밌는 게 얘 친구들이 놀러 오면은요. 얘 혼자 있을 때보다 제 음식이 조금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냐? 어떻게 하고 싶을 것 같아요? 맛있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맛있으려면은 아이들 입맛에 맛있으려면은 약간 덜 건강한 게 조금 들어가면 맛있어요. 근데요, 걔네들이 오면 그거를 넣고 싶은 유혹이 생겨. 뭐 화학 조미료는 안 쓰지만 저희 교인들이 쓰시는 그 천연 조미료가 있어. 시즈닝이 있어. 그거 요만큼만 넣으면 맛이 획딱 달라져. 그거 뭐 다 야채로 한 거긴 한데 그래도 뭔가가 조금 뭐 있으니까 이렇게 맛이 달라요. 근데 걔네들이 오면은 그거를 넣어서 하고 싶어. 뭐 떡볶이를 하더라도. 그 뭐야? 와, 이완이 엄마 음식은 너무 맛있어. 그 말을 듣고 싶어요. 그러면은 100% 우리 아들은 그런 맛을 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근데 그냥 몸에 좋게만. 그래도 가정한 그 안에서 맛있게 하지만 그냥 좋게. 그러니까 100% 건강식은 우리 아들에게 해주는 건강식이에요. 친구만 돼도 살짝 달라. 뭐 안 그럴 때도 많지만. 근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부모라서 하나님이 주신 음식은 제일 건강식이에요. 그러니까 또 근데 제가 요리를 하면은 그래 우리 아들 지금 한참 키 커야 되니까 칼슘도 여기다. 칼슘이 들어있는 게 뭐지? 그 야채도 좀 썰어놓고 몸뚱이도 많이 커야 되니까 뭐 아보카도 단백질 많은 거 이런 것도 좀 때려놓고 콩도 넣고 몰래 지가 싫어하는 것도 섞어서 막 그냥 버섯도 안 보이게 막 다져갖고 버섯 아닌 것처럼 변장해서 썰어놓고 가능하면 내가 필요한 거를 다 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사랑만 있다면 걱정은 엄마 여기 지금 칼슘 많아? 나 지금 키 좀 커야 돼. 그렇게 물어볼 필요도 없고 확인할 일도 없어요. 그냥 먹으라는 대로 먹으면 제일 좋은데 그걸 하기 싫은 게 문제지 이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거리로 만들어준 거에는 영양학적으로 문제될 게 없어. 근데 어설프게 아는 영양학자들이 채식에는 비타민 B12 이런 거 없어. B12 이런 거. 채식에는 뭐가 없어. 바보 같은 얘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가 10개 필요하면은 꼭 음식으로 10개를 다 집어넣어야 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7개를 넣는데 7개끼리 지들끼리 반응을 해서 혹은 그 중에 하나가 몸 안에서 8, 9, 10개를 새롭게 만드는 시스템이에요. 뭔지 아시겠죠? 이거를 모르고 이거를 환원주의적 생각이라고 그래. 1 더하기 2는 뭐예요? 1, 2다. 하나님 시스템은 1 더하기 2는 뭐예요? 1, 2, 3, 4, 5, 6, 7, 8, 9, 10이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인간의 지식은 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영양적으로 따지지 않아도 이 음식은 완벽하고 몸에 나쁜 거는 하나도 들어가 있을 수가 없어요. 필요한 거 다 있고 몸에 나쁜 거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게 우리가 사랑이라는 믿음만 있으면
영양학이든 운동이든 두려워할 필요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문제는 그 존재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인간들의 생각이 복잡해요. 영양학이라는 학문이 사실은 있을 필요가 없어. 내가 너에게 씨 맺는 과일과 야채를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이 말로 영양학을 다 끝내면 돼. 뭐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을 좀 받으면 돼. 근데 심령술, 심리학, 최면술, 인간 대인 관계학, 부부 관계학, 자녀 관계학, 양육학, 온갖 것들이 학문이 생겼어. 사랑의 마음을 알면 인간의 마음이 여러분 읽혀져요. 그게 바로 하늘 심리학이야. 네? 그래서 이게 과학도 마찬가지야. 화학, 약학, 물리학이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 속에 다, 여러분 이거 공명이라는 물리학이거든요. 아름다운 거 느껴라. 그러면 그 안에 이 과학이 내 안에 느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학, 생리학, 의학, 암 낫는 거 그런 거 설명 안 들어도 돼. 티 임파고 이런 거 몰라도 돼.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생명파를 받아라. 이 안에 모든 면역학이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의학도 다 들어있어. 그러니까 이 뉴스타트는 의사가 안 가르쳐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짜 하나님을 깨달으면, 하나님을 알면 의학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을 알고 그 생명파 속에서 행복할수록 물리학이 이루어지고 자연약이 생기고 약학이 이루어지고 내 상처가 치유받는, 그래서 심리학 배우면 내적 자아, 성인, 아이, 막 말이 많은데 내 속에 있는 상처가 나도 모르게 치유되고 용서되고 내가 누군지 알게 되고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힘든지를 알게 되고, 모든 게 여러분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마음속에 모든 세상에 학문이 다 들어있어요. 우리는 이 학문 하나하나 뜯어갖고 이 학문이 마치 전체인 것처럼 지식으로 이거를 판단하려고 그러는 이 바벨론의 세상, 그걸 성경에는 바벨론 세상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교육을 받은 헬라적인 시스템이 바벨론 사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건강식을 맞춰서 한번 공부해 볼게요. 자, 그러면 건강식이라는 게 여러분, 우리 몸에 필요한 게 다 들어와야 되겠죠? 몸에 필요한 게 다 들어와야 되고, 몸에 나쁜 거는 들어와서는 안 돼. 그리고 몸에 필요한 게 필요한 만큼만 들어와야 돼. 이게 원칙이에요. 그죠? 세 가지 원칙. 뭐라 그랬어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몸에 필요한 게 꼭 들어와야 되고, 몸에 해로운 거는 들어와서는 안 되고, 몸에 필요한 게 필요한 만큼만 들어와야 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탄수화물도요, 어떻게 하면 공명을 깰 수 있냐면은, 마음적으로도 가면 그렇게 먹으면 스트레스 받고 그렇지만은, 이거를 있는 형태를 막 변질시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바나나, 사과를 먹는다. 그러면 사과가 왜 그런 모양으로 나와 있냐면요, 여러분 사과 먹을 때 어때? 빨간색, 딸기, 빨간 딸기의 연두색 점. 우리가 보면서 아우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이뻐. 너무너무 이뻐. 공명하고, 모양 속에서 공명하고 먹는 거예요. 오렌지 잘라놓으면 막 그 색깔이 너무. 많이 먹자? 갖다 쥐어짜? 한 서너 개 놓고, 야채도 놓고, 쥐어짜서, 많이 섞어서 듬뿍 먹으래. 그럼 이거 공명이 돼요? 그냥 이렇게 되잖아요. 참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게 뭐냐를 공부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 이거 세포 속이잖아요. 세포 속 유전자고요. 세포 속의 이 유전자 옆에 이게 뭐냐면 미토콘드리아라는 거예요.
미토콘드리아 들어보셨죠? 이게 에너지를, 세포 속에 있는 에너지를 만드는 공장이에요. 우리가 먹은 당분이 여기 들어가면은 그 당분 안에 있는 빛 에너지가 ATP라는 우리 화학 에너지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에너지를 만들고 나면은요, 부산물로 나오는 게 여기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여기 보세요. 빨간 거 뭐라고 읽어보세요. 활성산소. 많이 들어보셨죠? 활성산소 뭐 아주 유명해요. 이 활성산소가 나오면은요, 이 활성산소가 우리 몸의 세포를 파괴하는 가장 나쁜 물질이에요. 유전자 파괴, 활성산소가 유전자를 파괴하고 세포 껍데기도 파괴하고, 그래서 하여튼 세포를 망가뜨리는 제일 나쁜 게 뭐라고요? 활성산소입니다. 자, 물질로 따지면 이게 굉장히 제일 나쁜 거예요. 활성산소. 그래서 여러분, 이 활성산소가 가장 첫째, 생겨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생겼다면은 중화해야 돼. 없애야 돼요. 없애는 걸 중화해야 돼. 그래서 활성산소가 생겨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에너지를 만들고 활성산소가 생기는데, 이거를 없애는 역할을 간에서 해요. 중화시키는 거. 활성산소를 없애는 거를 뭐예요? 산화제라고 그래요. 항산화제. 항산화제라고 하는데, 이 몸에서 이 천연 항산화제가 나오는 데가 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간이 심하게 나빠지면 사람들이 얼굴이 어떻게 돼요? 꺼멓게 되는 게 이 활성산소를 중화를 잘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게 몸에서는 정상적으로 이게 중화가 이제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활성산소를 가장 몸에서 적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밖에서 들어오는 것도 여러분 웬만하면은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은 첫 번째 2번하고 3번부터 할게요. 그래서 지금 현대의학이 발견한 몸 세포를 파괴하는 가장 중요한 나쁜 물질이 활성산소인데, 이것 때문에 유전자가 파괴돼가지고요, 병들이 많이 걸려. 모든 병이. 그럼 활성산소가 일단 많이 나오는, 몸속에서 많이 나오는 경우가 언제일까요? 몸속에서. 밖에서 안 들어갔는데도 많이 나오는 거. 그쵸. 스트레스 받으면 몸에서요, 막 기계가 돌아가야 되거든요. 뭐든지. 그러면은 이게 막 발생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져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만 받아도 유전자가 물질적으로도 뭡니까? 사망파 받으면,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사망파 받으면 스트레스를 받는 거고, 그러면 활성산소를 만들어서 유전자를 파괴하고 사망파 자체가 유전자를 또 꺼뜨리더라. 그러니까 스트레스는 어디에도 안 빠지는 게 없어요. 활성산소 많이 생겨요. 자, 그리고 활성산소가 밖에서 많이 들어오는 거. 운동을 너무 과하게 하면 어떻게 이렇게 많이 하세요? 잘하시네. 운동도 과하면 활성산소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뭐 하루에 3시간, 4시간 막 일을 악물고, 그래서 여러분 운동선수, 전문 운동선수들은 몸이 건강한 게 사실은 아니에요. 이제 그래서 그 여자 전문 운동선수들은 생리 안 하는 사람이 많아요. 네. 그래서 과도한 운동도 여러분, 이 활성산소 많아요. 그러니까 과자 붙은 거 있죠. 과자 뭐예요? 과로. 그 다음에 시. 그 다음에 뭡니까? 뭐예요? 과음? 이거는 틀렸어요. 과음은 아니고 과음만 해도 이건 활성산소. 음이 뭐예요? 술 한 방울을 먹어도 활성산소가 나와요. 왜 속상하세요? 김복희님. 음을 좀 하셔요? 네. 이거는 많이 먹으면 당연히 더 많이 나오고, 술은 한 방울, 한 컵만 마셔도 활성산소 나와요. 꼭 과음이 아니에요. 자, 과로, 과시,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은 노화도 빠르고 조직의 파괴가
많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먹는 거. 예. 그래서 우리 특히 환우분들이 자꾸만 이제 마르고 기운이 없고 이러면은 많이 먹으려고 엄청 노력해요.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데 결론을 얘기하는데 우리 몸에는 그렇게 영양소가 많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양이 조금만 있어도 다 돌아가야 돼요. 실제로 우리 위 크기가 주먹밖에 안 해요. 근데 우리가 위가 주먹만한 사람 없어. 다 어떻게 돼요? 다 고무풍선처럼 늘어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영양분 이 노래조가 다 있어요. 현대인은 특히 옛날에 우리 못 먹을 때는 그땐 영양 부족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니니까 과한 게 문제지 내가 이렇게 먹어서 영양분 부족하겠나 생각 꿈꾸지도 마세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과식하는 거 아주 힘들어요. 몸이.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먹어도 몸이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내가 감당할 만큼 먹고 힘을 정신적으로 탁 받아야 그게 여러분 정신적 받는 거는 소화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갑자기 쫙 쳐져 있다가 어떤 여보 나 이사 됐대. 그럼 뭐야 갑자기 부인이 힘이 벌뜩 나 없더니 엄마 나 서울대 합격이야. 그래 엄마 나 공사에 합격해서 힘이 마음으로도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꼭 음식으로만 기운이 난다고 하시면 착각이에요. 과자 들어간 거다. 그리고 여러분 활성산소가 많이 들어오는 게 기름이 불에 지글지글 튀긴 거 삼겹살 숯불고기 뭐 이런 거죠. 예?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내가 숯불고기 한 점을 먹을 수 없다면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행복하게 찡그리지 말고 먹고 집에 가서 과일 좀 드세요.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러면 이런 것들이 그래요. 그래서 아이스크림, 빵, 제과점빵, 활성산소 덩어리지 뭐. 네? 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중화로 넘어갈게요. 그럼 활성산소가 여러분 우리가 아주 안 생길 수가 없어요. 누구나가 매일매일 일정량 이상 생겨요. 그건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생기는 거 어쩔 수 없다고 쳐도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안 좋은 공기 오염된 거 들어오면서 활성산소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여러분 피하려고만 하지 어차피 완벽하게 피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중화할 수 있는 생활을 더 하자 이러면 돼. 그래서 중화하는 물질이 항산화제예요. 이 항산화제가 그래서 어떤 게 있어요? 이게 바로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E, 비타민 A가 이제 베타카로틴으로 바뀌죠. 이런 것들이 소위 항산화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충분히 우리 속에 들어오면은 우리 속에 있는 활성산소를 중화시켜서 세포 파괴를 안 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매일매일 필요한 물질이 어떤 거예요? 매일매일 꼭 필요한 거. 비타민 A, C 이런 것들이 우리는 매일 충분히 들어와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요. 이런 것들이 어디에 들어있어요? 어디에? 동물성에 얼마나 들어있을까요? 동물성에는 99.999% 없어요. 왜냐하면은 동물은 원래 먹는 게 사실은 아니에요. 원래 먹는 게 아니고 살아서 움직이고 서로 같이 살으라고 만든 건데 이 얘기를 제가 너무 과하게 하면은 아직 완전히 끊을 수 없는 단계에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상처 입어요. 근데 아직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들어있는 게 맨날 들어야 돼요. 자, 꼭 들어와요. 꼭 필요한 게 활성산소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에게 이상적으로 꼭 필요한 거는 저 항산화제가 충분한 밭에서 나는 단수
물이 인간에게 꼭 필요한 게 다 들어있는 거죠.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자, 여기 활성산소가 이렇게 DNA를 공격하는 활성산소 이렇게 돼 있죠. DNA를 공격해. 이 활성산소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DNA 유전자를 공격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생활습관이 나쁜 생활습관은 다 유전자 공격하는 활성산소 만든다 생각하시면 돼요. 스트레스, 억압, 분노, 두려움 이런 거, 과식, 술, 담배 말할 거 없죠. 지나친 기름 이런 것들, 과한 거 다 망가뜨려요.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적혀요. 항산화제라는 게 비타민 A, C이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거를 충분히 섭취하면은 그래도 병으로 진행되는 거를 상당히 어느 정도 많이 막아줄 수 있다. 다 막는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자, 생명파, 사망파가 더 중요한 거죠.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류에 철분이 참 많은데 철분이 중요하긴 한데 고기에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철분이 많아버리면은요 활성산소 중에서 제일 독한 놈들이 생겨요. 육류에 있는 철분이 활성산소 중에 제일 강한 놈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철분을 많이 먹게 되면은 면역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암세포가 증식 촉진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암 환자에게는 육류는 활성산소를 오히려 더 많이 만들어서 면역 기능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생기는 거죠. 가능하면 우리 암하는 분들의 주식은 뭐예요? 채식으로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방 칼로리, 기름도 많이 먹으면 유방암 재발이 많아져요. 포화지방, 동물성 지방이죠. 많으면 유방암 재발이 훨씬 많아지는 거죠. 사람들이 아보카도 이런 거 기름이 많은데 이것도 매일 너무 많이 먹으면 식물성이긴 하지만 지방 칼로리가 많아지면 이게 썩 이상적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올리브 오일이 좋다고요. 올리브 오일을 하루에 한 컵씩 마시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올리브 오일이 좋아요? 그거는 절대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상대적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기름보다 좋다는 거예요. 근데 기름이라는 그 자체는 좋은 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올리브 자체를 먹어야지 올리브 기름을 원래 먹게 돼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올리브 속에 기름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그냥 올리브라는 열매를 적당히 먹으면 돼. 근데 사람들이 기름을 만든 거는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에요. 뭐예요? 참깨, 들깨를 줬는데 먹어보니까 너무 좋아. 맛있어.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를 꽉 쥐어 짜갖고 우리가 많이 먹자. 그냥 짜는 순간부터 산화되잖아. 그게 뭐예요? 활성산소가 증가한다는 게 산화예요. 쩐다는 거. 그러니까 인간 손이 안 들어갈수록 모든 면에서 수월해져요. 더 좋은 거예요. 인간 생각이 안 들어. 그래서 우리가 신앙도요, 내 생각이 안 들어갈수록 인생이 단순해져요.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 비교를 한 걸 갖고 절대 올리브 기름이 다른 기름보다 좋다 한 걸 갖고 올리브 기름이 좋다. 그러므로 따로 먹자. 이렇게 된 거는 조금 와전된 거죠. 와전된 거.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이제 면역력과 여기 28일까지 우리 건강식, 뉴스타트식 건강식을 시키면 T임파고들이 점점 숫자가 많아져. NK셀. 숫자가 많아진다는 게 뭘까요? 면역력이 올라간다. 근데 이 사람을 여기서부터 갑자기 이제 완전 채식 안 하고 딴 거 많이 먹였어요. 그랬더니 숫자가 톡 떨어져. 면역력이 떨어져요. 얘는 조금 있다 좀 올라가다가 떨어져요. 여러분 사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매일 이렇게 먹었던 이
탄수화물, 태양을 먹고 하는 이 음식이 면역력에 가장 좋은 식사예요. 그래서 사실 저희 아들이나 저도 물론 면역력에 음식만 관여하는 거는 아니죠. 채식 먹고 스트레스 받으면 면역력 떨어지는 거지. 근데 음식과의 비교할 때 그래요. 다른 거하고. 그래서 저희 애는 어렸을 때부터 제가 그랬잖아요. 닭고기 구경을 못했다고. 개 면에서는 억울한지 몰라도 근데 몸 면에서는요. 한 번도 무슨 열이 나가지고 병원에 쫓아가고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뭐 감기에 걸리고 이런 일이 거의 살짝 뭐 조금 걸릴랑 말랑마다 없어지고 이게 여러분 음식끼리 비교할 때는 이게 면역력을 올려주는 그런 식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맛있어서 우리가 그런 거를 좀 먹을 수는 있고 먹지만 이제 이론적으로는 이 건강식 채식이 건강한 음식이죠. 이거 했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먹는 건강식은 우리에 필요한 항산화제가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필요 없는 게 있어요, 없어요? 몸에 나쁜 거. 몸에 나쁜 거? 없어요. 몸에 나쁜 거 없어요. 근데 이 동물성에는 몸에 나쁜 게 사실 많죠? 예? 기름도 많고, 콜레스테롤 많고, 중성지방도 많고, 기타 등등 많아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이 채식에는 혹시 아쉬운 게 있는데 단백질이 좀 부족한 게 아니냐. 항상 이런 얘기를 하지요. 근데 여러분 첫째 먼저 알아야 될 거는 단백질, 우리가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은 되게 조금이에요. 고기로 따지면 고기 한 젓가락. 고기 한 젓가락이 우리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량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상으로 먹는 거는 다 과다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몸에 굉장히 일을 많이 해야 돼. 단백질 소화하는 중간중간 물질들이 독해요. 그래서 이게 해독을 해서 소변으로 다 빼야 되거든요. 그 해독하는 장기가 콩팥하고 간이에요. 그래서 콩팥하고 간이 또 안 좋은 분들은 더 과도한 단백질을 식물성이라도 너무 과도하게 드시면 아니 되는 거예요. 그죠? 잘 안 되시죠?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요, 병원에 이제 내과 환자 입원해서 간경화, 콩팥이 신부전 이런 사람이 입원을 하면은 의사들이 음식을 처방하잖아요. 저단백 식사, 로프로테인 다이어트로 처방을 해줘요. 의학적으로도 그렇게 안 먹여요. 그래서 우리가 단백질은 사실은 적은 양 필요한 거다. 그런데 우리가 먹는 이 건강식에도 한 토마토에 모든 단백질이 다 있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토마토만 먹고 밥만 먹는 게 아니잖아요.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 양이 이렇게 짧아. 얼마 안 돼. 작아요. 그죠? 막대기가 길지 않아요. 요거만 필요해. 이게 이제 필수 아미노산 말이에요. 근데 요만큼 막대기가 짧아. 그런데 뭐예요? 고구마에도 그거보다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고 감자에도 들어있고 현미밥, 토마토, 호박, 통밀, 옥수수, 귀리, 콩, 아스파라거스, 브로콜리 이런 건 단백질이 많은 야채예요. 아스파라거스, 브로콜리.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항암제를 했는데 단백질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항암제 하면 세포들이 많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세포가 살아나려면 단백질이 많이 필요한 거 맞아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뭐라고 그래요? 가서 고단백을 드세요 하는데 고단백 이퀄은 뭐야? 고기야. 그건 잘못된 상식이겠죠? 고단백이 조금 당분간 필요한 건 맞지만 그 고단백을 꼭 육류에서 부작용이 많은 육류에서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육류에서 우리가 꼭 단백질을 섭취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항암제를 해서 많이 필요하면은 단백질이 많은 식물성을 좀 더 먹으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콩, 지천에 깔린 거잖아요. 콩에 단백질 엄청 많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단백질 이퀄 고기라는 잘못된 상식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죠. 식물에 있는 것도요, 다 못 먹고 버려요. 네? 다 이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단백질의 공포, 단백질의 신화. 한국 사람, 네. 그럼 단백질을 왜 우리 보건부 거기서 권장하는 건 자기 몸무게만치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자기 몸무게가 예를 들어서 60kg다. 그럼 하루에 60g을 먹으라 그래. 그죠? 그게 여러분, 근데 이제 그렇게 쳐 있어도 그거 식물성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그 단백질이 꼭 동물성 단백질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뭐 그거가 60g이라고 쳐 해도 몸무게만큼 먹으라고 해도 식물성으로 먹으면 문제가 아무 없는데 그리고 그냥 식물성 60g 먹을게 해도 돼요. 제가 얘기 여기서 끝내도 되는데 하나 알아야 될 건 이것까지 막 몰라도 되는데 굳이 질문을 하셨으니까 이거는 뭐 어디 퍼져나가면은 사람들이 열받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세계 영양학회에서 단백질 권장량 이런 거 있잖아요. 세팅이 되잖아. 그러면 미국 영양학회 ADA 이런 데서 다 가이드라인이 나와요. 그게 전 세계의 모든 학교, 직장 다 영양사들이 그거 다 써요. 자, 그래서 어떤 각 계층마다 정직하게 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응? 대학교에도 양심선언. 그런 사람들이 뭘 얘기하냐면요. 실제보다 많이 측정됐다는 거야. 왜 많이 측정되냐? 미국의 정치인들이 이제 나간단 말이에요. 정치 자금이 필요해. 이거는 그 얘기만 한 게 아니라 모든 사회에 다 있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정치 자금을 어떤 사람들이 또 되냐? 미국 축산업자들이 돼요. 돈을 대주지. 당첨이 되지? 그러면 뭐예요? 당첨된 다음에 20닦으면 안 되죠. 미국 영양학회에다가 푸시해서 단백질 권장량을 올려달라. 그러면은요, 40g에서 60g만 올리면 전 세계 육류 소비량이 돈 덩어리예요. 세상은 다 그런 논리에서 그건 거기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정치, 사회, 문화, 경제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뭐 노래 제일 잘하면 콩쿨 나가서 1등 하는 줄 아세요? 그렇게 믿고 계세요 아직도? 그런 데도 있겠지만 다 어떤 데는 뭡니까? 1등이 이미 다 내정돼 있어. 어떤 분이 콩쿨 나가서 그 꼴 보고 정말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어떤 콩쿨을 나갔는데 고등학교가 와 진짜 이게 타고난 목소리예요. 근데 정말로 형편없는 애가 1등을 하더래. 그러고 다 나오는데 그 심사위원 중에 하나가 달려 나오더래요. 얘는 특이한 목소리일 거라. 미안하다. 응? 사실은 내정돼 있다. 네가 어느 콩쿠르를 나가면 네가 1등 할 거니까 거기 가라 그러더래.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어린 마음에 세상에 이런 거구나. 그래서 노래를 포기했대요. 모든 게 그래요. 세상에 진선은 별로 인간 세상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명만큼은 세상에 맡겨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선을 제가 그렇게 부르주는 이유가 세상은 영양학 해가지고 제일 똑똑한 줄 알아. 그거에 맞춰서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텔레비 나서 떠들고 박사가 떠들고 그러면 다 하지만은요 모든 게 어딘가 가짜 위선이 다 섞여 들어가 있어요. 다 틀린 건 아닌데 위선이 섞여 들어갔어요. 그래서 조금만 그보다 덜 먹어도 돼요. 덜 먹어도 되고 만약에 60g을 다 먹으려고 쳐도 식물성에서 먹어도 훨씬 좋은 양질의 단백질이 된다 이거죠. 박수 치시오 우리 김년님. 이게 약간 세상을 보는 약간 해석하는 눈이 조금씩 생기시죠? 그런 거였구나. 그러면 이제 모든 지식으로부터 우리가 분간할 수 있는 조금 지혜가 생겨요. 이런 게 없으면 텔레비에 나와서 박사라고 붙인 사람이 하는 얘기는 모두 다가 뭐예요?
그런 거야? 그러네. 춤을 춰야 돼, 막. 이 사람은 얘기하고 저 사람은 도대체 누구 얘기가 많네. 선생님, 좀 한 가지 더 예. 질문이 있는데요. 네. 저는 당뇨가 없는데, 당뇨가 이제 텔레비에서 나와서 얘기하면 이제 두 가지 유형이 있다 하잖아요. 네. 하나는 뭐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가지고 당뇨가 되고, 하나는 이제 육류를 많이 먹어가지고 되는 건 이제 서로 반대로 탄수화물 당뇨는 육류를 먹으면 이제 낮아지고, 고기 당뇨는 이제 탄수화물을 먹으면 적어진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그거는요, 네. 의과대학에서도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한 당뇨 이론이네. 그 사람들 누군지 보고 싶으네. 육류 당뇨가 있고 탄수화물 당뇨가 있고. 아니 근데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아니. 먹어도 당뇨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는 네. 과학이고 의학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얘기할 필요가 없는 완전 진짜 구라치는 사람. 그 의사들한테 얘기하면 웃어요. 그건 말이 안 돼. 여러분, 탄수화물이 섬유질이 있는 이 탄수화물 여러분 적당히 충분히 먹어도 당 다 떨어져요. 경험은 뭐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이론 자체가 너무 황당해서 제가 대답할 거리가 못해. 그런 당뇨가 어딨어요. 아이고 나 참. 참 테레비가 그러니까 웃기는 박스예요. 웃기는 박스 테레비 가지고 여러분 건강상식 보는 사람은 그거는 이제 집어쳐야 돼요. 그거는 정말 웃겨요.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제가 대충 얘기했고요. 이제 뭐 궁금한 거 있으세요? 음식? 제가 뭐 음식 얘기는 지식적으로 하려고 그러면은 무지 많은데 대충 이 정도 되면 뭡니까? 우리가 필요한 만큼이 필요한 게 다 들어있어. 그리고 해로운 거는 제 시계는 없어. 요거 얘기 좀 해드릴게요. 그리고 필요한 만큼이 여러분 필요한 만큼 먹는 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칼슘이 몸에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꼭 필요해요. 예를 들면 칼슘 몸에 꼭 필요한데 이 칼슘은 뼈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게 심장 박동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칼슘 없으면은 심장 세포 안으로 칼슘이 들어가 심장이 팍팍 수축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음식으로 당장 안 먹어도 뼈에 있는 거 막 빼가지고 가갖고 급한데 다 써요. 자, 그래서 이게 칼슘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또 많아지면 또 문제예요. 우리 몸의 모든 원칙은 아무리 중요한 것도 조금만 많아지면 이게 독이 돼요. 조금 필요 없는 게 아니라 독이 돼. 예를 들면 산소가 우리 21% 있잖아요. 여기 공기 중에 산소가 40% 50% 되면 이게 엄청나게 독해요. 독극물이 돼요. 암이 많아져요. 그래서 아무리 없으면 안 되는 산소라도 이거 과하면 안 돼. 이게 모든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게 절제라는 게 여러분 가장 없으면 안 되는 거라도 조금만 많아지면 독이 된다는 거를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냥 필요 없지 그 정도가 아니고 오히려 독이에요. 그래서 이게 절제가 참 중요한데 이게 근데 식물성에 있는 모든 영양분들 예를 들어서 칼슘이 퍼런 이파리에 많아요. 퍼런 거 시금치, 케일 뭐 이런 파란 거 많은데요. 식물성에 예를 들어 있는 칼슘이 우리가 한 접시에 푸른 채소를 먹으면 거기에 있는 칼슘이 우리 몸 안으로 다 들어올까요? 어때요? 다 안 들어와요. 그래서 모든 식물성에는 뭐가 있냐면은 무슨 말이 있냐면 흡수율이라는 게 모든 영양분에는 흡수율이라는 게 있어요. 칼슘의 흡수율은 예를 들어서 한 20% 내지 30%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야채 속에 칼슘이 100이 있다면 내 몸 안에는 얼마나 들어와요? 20만 들어오고 80은 뭐예요? 몸 밖으로 빼버려요. 배설을 흡수 안 시켜요. 그래서 이거를 하고 있는 물질 속의 성분이 섬유질이라는 거예요. 섬유질. 이게 이제 흡수 조절을 하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섬유질이 있다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절제를 시키고. 여러분 이 섬유질이 현대에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물질로 떠올라요.
옛날은 이게 영양분이 아니어갖고 쓰레기인 줄 알았어. 영양분 아니야. 영양분은 몸 속으로 안 들어가요. 근데 섬유질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굉장히 보세요. 섬유질이 흡수 조절을 하죠. 흡수 조절을 해요. 이거 빨간색을 써갖고 흡수 조절을 하고요. 그리고 섬유질은요. 모든 영양분 흡수 조절도 하지만 흡수 속도도 조절을 해요. 양도 조절을 하고 뭡니까? 속도, 들어오는 속도도 조절을 해.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당분이 들어오잖아요. 당분이 들어오는데 내가 똑같이 100이라는 당분을 먹었는데 흰밥을 먹으면 혈당이 갑자기 빨리 흡수되니까 훅 올라요. 그런데 섬유질이 있는 현미밥을 먹으면 혈당이 천천히 흡수되면서 천천히 올라요. 이게 그래서 생리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먹는 사람이 빨리 흡수되기 때문에 빨리 당이 오르면은 인슐린도 팍 나왔다가 팍 떨어져야 돼. 이게 습관적으로 되면은요, 췌장에서 인슐린이 팍 보게 되면 이게 되면 췌장이 나중에 인슐린 분비가 훨씬 더 둔화돼. 그래서 이런 빨리 먹는 습관의 사람들이 당뇨병에 많이 걸리는 이유가 이유 중에 하나예요. 자, 그래서 이게 섬유질은 양도 조절하고 속도도 조절이 돼.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양을 먹어도 흰밥 먹는 거하고 현미밥 먹는 거하고 혈당 조절이 현저하게 달라요. 달라. 현미밥이 혈당 조절이 이렇게 잘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또 뭐가 있냐면은 섬유질이 들어가면은 우리 몸 안에 있는 독들 있잖아. 독이 있어요. 우리 해독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고 이제 여러분이 할게요. 요즘에 유행하는 게 해독이에요. 해독 주스. 디톡스 주스, 해독 주스. 그거야말로 사람 현혹하는 아주 부분적인 상식이죠. 자,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사람 이제 식도가 있고 위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간이 있단 말이에요. 간을 좀 확대해서 그릴게요. 하고서 여기 담낭이 있죠? 담낭이 있고 위를 여기 너무 잘못 그렸다. 담낭에서 이제 장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 여기는 이제 식도를 해서 위로 해갖고 이제 장으로 연결이 되죠. 우리 몸에 독이 있어요. 자, 우리 몸에 독이라는 건 어떤 걸까요? 우리 일단 독을 알아요. 해독을 알아요. 우리 몸에 독이 뭐예요? 독이 어떤 게 있어요? 해로운 거 들어간 거 다. 그죠? 우리 몸으로 농약 안 들어간 사람 없어요. 중금속. 생선 많이 먹고 고기 많이 먹은 사람은 중금속 몸에 참 많아요. 왜냐하면 바닷속에, 동물 몸속에 중금속이 다 농축돼 있어요. 그거 사람 몸으로 들어가면은 다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농약, 중금속, 우리가 쓰는 화학약품들, 약들, 혹은 화장품, 샴푸, 비누, 이런 거. 일상생활의 모든 화학 물질들, 이 물질들 중에 물에 녹는 물질은 소변으로 배설을 해요. 근데 어떤 중금속, 어떤 농약, 유기농약 이런 것들은 물에 안 녹아요. 이런 것들은 바로 배설이 안 돼. 그래서 몸에 쌓여 있어요. 쌓이면서 한 20년, 30년에 걸쳐서 천천히 조금씩 배설할까 말까예요. 그러니까 평생 우리 몸에 이런 물질이 계속 쌓여 있어요. 어디에 쌓아다 놓을까요? 계속 들어 현대인은. 이런 물질이 주로 어디에 쌓이냐면요. 지방세포에 쌓여 있어요. 지방세포. 우리 지방세포, 비계. 그러니까 동물 비계 속에서도 당연히 걔네들에도 독이 동물, 돼지, 닭고기, 양, 이런 비계 속에 걔네들의 독이 다 저장돼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기를 먹어도 기름기 지방을 먹는 거는 걔네 속에 있는 농약 중금속을 내가 또 같이 먹으니까 내 통장에다가 걔네 것까지 저금해 놓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방세포는 얘네들 저장해 놓는 저금 통장이에요.
이거 빨리빨리 써야 되거든요. 근데 정상 상태에서는 이게 배설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저 보세요. 해독이란 뭐냐면 해독은 해야 돼. 몸에서 빠져나갈수록 우리 세포들이 생리적으로 잘 돌아가요. 이런 것들이 다 생리활동을 방해해요. 알게 모르게. 근데 막 지방이 쌓여있단 말이에요. 이런 게. 근데 이 지방에 쌓여있는 이런 것들은 기름에 녹아. 그러니까 이게 녹아가지고요. 또 혈관을 통해서 간으로 한 번씩 여행을 가요. 그러면 간에 여행을 가면은요. 이 담즙이 나올 때 얘네들이 같이 나와. 담즙. 아시죠? 담즙은 지방을 소화하는 효소예요. 그러니까 담즙이 이 장으로 또 나오거든요. 담즙이 이 장으로 나와. 담즙이 장으로 나올 때 여기 같이 이 독들도 따라 나와요. 근데 이 담즙은 다 쓰고 나면 다시 80% 간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이 독들도 같이 따라서 다시 원래 있던 대로 돌아서 순환을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 나왔던 이 똥땡땡땡 하는 빨간 독이 장으로 나왔을 때 일로 안 돌아가면 좋겠죠.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하냐 하면은요. 안 돌아가고 바로 몸으로 빠질 수 있게 하는 게 우리가 여기서 섬유질을 먹으면 그 섬유질들이 이 독들을 품고 못 돌아가게 하고 그래서 변기로 보당 떨어뜨린단 말이에요. 박수 주세요. 그래서 이게 바로 천연 해독이에요. 섬유질이 들어가면 많이 들어갈수록 여기 저장돼 있던 것도 자꾸만 끌어내가지고 자꾸만 빼내요. 그래서 어차피 들어오는 건 우리가 완전히 차단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해독이라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섬유질 많은 거 먹을수록 항상 우리 식사에는 섬유질이 풍부해야 돼. 섬유질은 꼭 야채만 아니라 과일에도 섬유질은 두 종류가 있어요. 물에 녹는 섬유질, 물에 안 녹는. 우리가 보이는 섬유질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섬유질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을 휙 갈아 놓으면은 주스로 만들어 놓으면 섬유질이 훨씬 더 많이 쪼개져요. 그러니까 과일 형태로 그냥 야채 형태로 내가 씹어 먹는 게 가장 해독에 좋은 거예요. 물론 해독 주스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기만 먹고 나쁜 거 먹고 술 먹고 담배 피우던 사람들이 금식하고 그 주스를 먹으면 안 먹는 것보다 훨씬 좋아서 이게 어떤 효과를 보는 거지 그거를 주스로 마셨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주스를 해독 주스를 자꾸 얘기하는 게 해독하는 면에서는 이게 최고의 자연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씹어서 먹는 거. 사람들이 사심이 결합이 되면 요법을 만들어요. 그냥 음식으로 먹으라 그러면 요법이 될 수가 팔 것도 없고 홍보할 것도 거기다가 그냥 음식으로 드세요. 그러면 뭘 팔 게 있어요. 근데 요법을 만들어. 해독 주스 요법. 그럼 첫째, 녹즙기를 사야 돼. 둘째, 해독 주스 요법을 이제 선전하면 책도 팔아먹을 수 있고. 근데 저는 팔 게 없어요. 그냥 식사할 때 이렇게 충분히 드세요. 그죠? 자, 해독은 몸에서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가장 효과적이에요. 없으면 담즙이 안 나오게 되면 예. 많이 쌓이게 되죠. 담낭이 없어도 담과는 연결될 수 이거는 저장하는 곳이에요. 담낭에서 담즙을 만드는 게 아니고 담즙은 간에서 만들어요. 아시겠어요? 네. 그러면 야채 속에도 독이 있다고 하잖아요. 예. 야채 속에 독이 있죠. 뭐가 있어요? 농약이 있죠. 자, 그 얘기를 이제 하고 끝나야겠네. 어차피 오늘은 늦게 끝나고 제가 혼 안 나요, 보니까. 자, 야채 속에, 땅이 있습니다. 이제, 채소를 키웠어요. 이제 시금치를 키우면 어차피 농약을, 농약을 뿌려요. 밖에서 파는 게. 그러면 내가 모든 야채를 내가 해먹을 수 없잖아요. 어차피
있어요. 근데 자 그러면은 시금치에 농약이 100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시금치를 우리가 사람이 이제 먹어요. 먹으면은 이 농약 묻은 어떤 걸 먹으면 이 섬유질이요 농약까지도 또 흡수를 막아줘. 뭔지 아시겠죠? 야채 속에 묻어있는 이 농약을 시금치 속에 있는 섬유질이 농약 100이 다 몸 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해. 한 20이 들어간다고 쳐요. 20%. 그냥 우리 몸에는 얼마가 들어가요? 20이 들어가죠, 농약? 안 들어간다 한 얘기가 아니에요. 한 20이 들어가. 왜냐면 이거 농약이 하나도 없는 걸 먹고 싶으면 집에서 해 먹어도 농약이 안 뿌려도 농약이 0일 수는 없어요. 왜? 이미 이 세상의 모든 땅은 다 오염이 되어 있으니까. 알라스카 가서 농사하시든지 아니면 저 우주에 가서 농사를 하시든지 그런 땅은 세상에 거의 없을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 마라같이 한 10년 이상 농약을 안 뿌리고 안 뿌리던 땅이면은 이거 그 정도 되면 분해해서 다 없어져서 이제 뭐 농약 성분 거의 없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다 봉화 산속에 와서 혼자 모든 야채를 다 키워 먹을 수도 없고 자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자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20 들어온 거 가지고 뭐예요? 농약 가지고 또 몸에 쌓여 있으면은 입으로 먹은 거하고 또 장으로 빼야죠 뭐.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사람들이 그러면 고기 먹는 게 농약이 더 많이 들어올까요? 야채 먹는 게 더 많이 들어올까요? 그것 때문에 질문을 하신 거잖아. 농약 측면에서는 야채가 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하나는 알고 둘을 몰라서 그래. 자, 소가 있습니다. 여기 소가 있어요. 소가 풀 먹잖아요. 그죠? 소는 초식동물이니까 소가 먹는 풀은 당연히 농약이 100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얘 몸에 얼마 들어가요? 20. 그죠? 얘도 동물이니까 나랑 똑같이. 한 번만 먹어요? 근데 이 농약은 배설이 잘 안 된다고 그랬어요. 몸에 쌓인다고 그랬어요. 다음날 또 뭐예요? 20. 한 1년 키워야 소고기 먹잖아요. 그러니까 365일 곱하기 20 얼마예요? 얼마입니까? 7,300? 고기 먹으면 이만큼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를 바로 농약이 농축돼서 확대됐다. 그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여기 질문 나오시니까 그게 여기에 나와 있어요. DDD라는 살충제의 농축 확대 현상, 바이오마그니피케이션. 이게 뭐냐면 생화학적 확대 현상. 이게 뭐냐. 똑같은 얘기는 물고기 예를 들었지만 호수의 물의 DDD 농도가 호수물의 0.02 ppm. 굉장히 깨끗한 물이에요. 이 정도 되면. 근데 그 호수물을 먹고 사는 식물성 플랑크톤 몸 안에는 뭐예요? 벌써 농도가 5로 올라갔어. 왜냐면 물을 계속 마시니까. 하루 종일. 그러니까 DDD가 얘 몸 안에 뭐예요? 쌓여. 근데 이거를 먹고 사는 초식 물고기, 깨끗한 물고기, 조기, 비늘 띡띡 있는 거, 이런 거. 이런 거는 얘를 먹고 살아요. 그럼 걔 몸에 뭐예요? 40에서 300. 얘 몸에 축적되는 거지. 얘가 매일 이거 먹고 사니까. 이거를 먹고 사는 육식성 카니버러스 피시라는 육식성 물고기예요. 큰 물고기 있잖아. 걔는 뭡니까? 2,500 이상이야. 그러니까 뭐예요? 야채는 농약 뿌리는 거 봤대는 거야. 거기 묻어 있으니까 이게 농약이 문제잖아요. 농약이 어떤 게 더 문제예요? 고기 먹는 게 더 농약이 많이 들어온다면 수백 배, 수천 배예요. 아시겠어요? 농약면에서도 야채가 헐 적게 들어와요, 몸 안에. 그러니까 우리는 얘네들한테 농약은 안 뿌리잖아요 하는 이런 얘기는 좀 아무것도 모르는 얘기죠. 그러면 사람이 이제 고기를 먹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잡아먹으면 이제 이거는 몸 안에 식인종들이 몸이 독이 들 많은 거야.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아직 이런 거였어요. 농약을 완전히 피하려면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는 완전히 아무 독이 없는 나라. 네. 자, 여기까지 이제 마치면서요.
선생님, 콜라겐에 대해 요즘에 콜라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뜨잖아요. 그 콜라겐은 어떻게 생성이 됩니까? 콜라겐 우리 피부 세포에서 나오는 거예요. 콜라겐은 먹어야 되는 게 아니요. 예? 예, 그런 거는 아무 의미 없어요. 우리 건강에 아무 의미 없어요. 지금 몇 분들이 우유 단백질 여쭤보셔서 제가 언제 좀 강의해주세요. 우유? 그거 좀 보여주세요. 우유 단백질이요? 그러니까 질문의 의도가 뭐였어요? 우유 단백질 때문에 우유를 마셔야 됩니다. 우유를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자, 할까요 말까요? 해요? 난 늦게 끝난다고 혼날까봐. 어차피 오늘 건강 강의 거의 다 끝나니까. 자, 제가 이제 그럼 여러분한테 질문을 할게요. 우유는 누구한테 나오는 거예요? 소. 소가 원래 이제 천연 상태에서 소가 언제 나와요? 임신했을 때. 임신했을 때 전부 안 나오지. 새끼 낳았을 때. 나오죠? 사람 젖은 언제 나와요? 새끼 낳았을 때. 똑같죠? 그러면은 왜 젖이라는 게 나와요? 아기가 왜? 어느 때까지 나와요? 우리 사람으로 따지면. 젖이 언제까지 나와요? 얘기 날 때마다 나오는 거. 아니 나오는데 아기 먹일 때 젖이 줄어들어서 이제 마르잖아요. 네. 언제까지 젖이 되게 나와요? 6개월. 6개월부터 줄어들기 시작해서 많이 나오는 사람 돌 정도 되면 이제 거의 끊어져요. 자, 6개월이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까? 아이들이 이빨이 언제부터 나와요? 6개월 정도 때부터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 돌 되면 이빨이 거의 다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이 젖이라는 거는 어린 새끼들이 이빨이 없을 때 뭐예요? 엄마가 영양분 개 잇몸으로 먹는 이빨 없는 미성숙한 새끼들에게 먹이는 영양 형태였어요. 그럼 6개월이 이빨이 점점점 많이 나오는 거에 비례해서 젖은 양은 점점 줄어들어요. 그럼 뭐예요? 창조의 섭리가 이빨 다 나면 네가 알아서 씹어먹으라. 그래서 이유식을 하잖아요. 젖 다 끊어지는 때쯤 한 10개월, 저도 이제부터 10개월쯤 되면 뭐 이제는 이유식을 먹여. 그리고 나서 이제는 젖양이 줄고 젖은 안 나와요. 젖 유전자가 뭐예요? 꺼졌어. 그럼 더 이상 이 새끼에게는 젖이 필요하지 않고 스스로 만든 이빨로 먹으라는 섭리예요. 뭔지 아시겠죠? 그게 바로 밀크라는 거야. 밀크. 그러니까 사람 젖은 누가 먹어? 사람이 먹고 사람 애기가 먹는 거예요. 그치? 소 젖은 누가 먹어요? 소가 먹나? 송아지가 먹지. 송아지. 얘가 소가 되면 먹을 필요가 없어요. 이거면 사실 다 이론이 끝난 거야. 근데 사람이 커가지고 어른이 돼갖고 사람 젖 먹으면 이거 정신병원에 보내야 돼. 그죠? 여보 오늘 젖죠. 엄마 고등학생들은 엄마 나 젖을 먹어야 건강해. 그럼 이게 미쳤다 그러지 않아요? 근데 이것도 미쳤는데 뭐예요? 엄마 나 소젖을 먹어야 돼. 이빨 다 있는 애가 소젖 먹어야 돼 건강해. 세상에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렇게 됐냐? 잘 내용으로 들어보면 그것도 사람이 젖을 먹고 싶으면 사람 젖을 각 종에 맞는 사람 젖을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종을 교차해갖고 소젖을 먹어야 된대. 그러면 사람 젖을 먹는다고 해도 이게 정신병인가 이게? 그랬는데 사람이 소젖을 또 달라니까 이거는 미쳐도 한참 미친 얘기를 광고로 뭐 했어요? 세뇌를 시킨 거야. 그죠? 영양학으로 뭐야? 사실은 광고 때문에 이 전에는 사실은 돈이야. 돈이 광고를 하고 돈이 영양하게. 그래서 우유를 모든 사람들이 어렸을 때부터 먹어야 한다고 그래요. 웃긴 얘기 아니야 도대체? 그래야 안 그래요? 이거를 세뇌 효과라고. 왜 도냐? 와, 이
보니까 뭐예요? 끊어지게 되는 소를 딱 보는데 저거를 영양분을 분석해보니까 영양이 많아. 그래서 저거를 어떻게 좀 팔아먹고 싶어 또. 그러니까 새끼 말 때만 나오는 소젖을 뭐 1년 내내 자극을 해갖고 새끼 안 나도 1년 내내 나오게 만든 거야. 그죠? 호르몬 자극을. 이상하게 느낀 적 없어요? 새끼도 안 났는데 1년 내내? 사람들이 그래요. 젖소는 1년 내내 젖만 빼는 원래 동물이래. 젖을 빼니까 젖소라고 부른 거지 젖소라는 종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얼룩소지 걔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비정상이 되면서 우유를 안 먹는 게 이상한 거야. 원래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커가지고 그 영양분을 먹으면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우유에 있는 특히 소에 있는 항원이 사람하고는 달라가지고 이게 면역 반응을 일으켜서 이 유제품에 대한 아토피가 많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단백질이 항원이 너무 커갖고 애들 몸속으로 들어가면 이게요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거야. 그래서 애들이 각종 아토피 많은 게 이 유제품 때문에 그래요. 많은 경우가. 다른 경우도 있지만. 그럼 보세요. 이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무엇이 정상이고 무엇이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돈 벌려는 사람이 그러면 낙농업자 이제 우유 나쁘다 그러면 낙농업자들이 나를 때려 죽이려고 그럴 거야. 안 먹어도 된다 그러면. 이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돈이 진짜 진리를 잡아먹은 거야. 광고하니까 연하의 우유를 마시세요. 완전 단백이래. 이빨 있는 사람이 먹어서는 특히 거는 소나 얘기해야지. 체세포가 많다면 예? 체세포? 네, 체세포가 많은 거. 아니 영양 분석하면 할 말 다 있다니까요. 단백질도 많고 칼슘도 많고 근데 그 영양분은 단대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고 교차적으로 이렇게 여러분 우유를 많이 먹으면 칼슘 많아서 늙은 사람들 폐경하고 이러면 자꾸 먹으라 그래. 칼슘 많아요. 칼슘 많은데 여러분 이 우유에는요. 이게 그 당시에만 맞게 세팅된 영양분이기 때문에 어른한테는 정말 이게 안 맞는 거고 특히 종을 뛰어넘으면 이거는 더 안 맞는 거야. 우유에는 칼슘도 많지만 유단백이 많아요. 지나치게 많아요. 제가 단백질 많이 먹으면 나쁘다고 했잖아요.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왜 나쁘냐면은 몸이 이 산성 물질을 만들어내요. 단백질이. 황이라는 산성 물질을 많이 만들어내면 우리 몸은 산성이 되면 큰일 나요. 알칼리 체질, 산성 체질 없어요. 그러면 죽는 거야. 산성으로 되면 목숨을 잃어요. 알칼리를 돼도 목숨을 잃어. 그래서 산성 물질을 만들어내면 바로 이거를 중화해야 돼요. 알칼리를 뽑아서 중화를 해야지 살아있어요. 그 알칼리를 여러분 어디서 뽑냐면 뼈에서 뽑게 돼 있어요. 뼈에 있는 물질이야. 이런 게 알칼리예요. 인이 나오다 보면 칼슘이 같이 뽑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단백질이 많이 들어오면은 뼈에 있는 칼슘인이 많이 빠져나와. 그러니까 아무리 칼슘을 먹어도 이 속에 있는 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빠져나와요. 그래서 우유 많이 먹는 미국 나라 사람들은 세계적으로 골다공증이 제일 많은 나라예요. 그걸 좀 알고 하시고 전체적으로 알아야지. 광고 때문에 부분 지식하고 칼슘 우유에 많지. 그러니까 이거 갖고 야 칼슘 먹어야 골다공증 예방돼. 이래갖고 부분 갖고 광고에서 진리처럼 팔아먹고 생활하는 거예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해야 되는 거. 자, 그래서 이거 하라니까 이거 안 하려다가. 그럼 사람 젖에 각 밀크에 여러분, 각 종마다 밀크에 있는 단백질 양을 비교해 봤어요. 사람 밀크에는, 사람 젖에는요, 단백질이 1.2mg per 리터, 1.2mg 들어있어요, 단위. 말젖에는 2.4mg 들어있고, 소젖에 이 3.3mg 들어있어요. 단백질이 사람의 3배예요. 염소젖은 4.1mg, 개젖은 7.1mg.
고양이 젖은 9.5mm, 쥐젖은 11.8mm야. 뭐하러 소젖 먹어요? 쥐젖 먹지? 응? 아니면 고양이 젖을 먹던지 개 젖을 먹던지. 단백질이 1이 많은데 여러분 이게 오른쪽이 뭐냐면 그 개체가 자라는 속도예요. 몸무게가 2배 되는데 120일이 걸리고 말은 60일이 걸려. 몸무게 2배, 몸이 2배로 자라는데 60일 걸리고 사람은 120일 걸리면 2배 빨리 자라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빨리 자라는 거야. 빨리 자라니까 젖에 뭐예요? 단백질이 2배 딱 많아요. 뭔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어렸을 때 몸이 빨리 자라는 속도에 따라 그 밀크의 단백질이 비례해서 많이 하나님이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소젖 먹고 크면 사실은 과도하게 몸이 빨리 자라는 거야. 이래서는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다 자란 사람들이 이런 다 고단백의 소젖을 먹으면 고단백 여러 가지 그 물질 때문에 볼나무증 심해지고 이런 많은 여러분 똥이 이렇게 있으면요 똥 안에 영양분도 있어요. 그죠? 근데 똥 먹어요 누가? 우유 안에 여러분 칼슘 많아요. 좋은 것도 있어요. 근데 그 안에 있는 과도한 단백질이나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더 많은데요. 이런 칼슘이나 이런 거는 필요하면 우리가 식물성의 지천에 다 깔려 있는데 하필 왜 우유에서 부작용이 있는 이런 데서 섭취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사람은 근데 있는 것만 가지고 다른 거 다 숨기고 있는 것만 가지고 이거 좋은 거야. 해야 된다고까지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해석하면은 그냥 창조의 원리대로 돌아가면 다 끝나는 거예요. 단순해지는 거예요. 자, 우리 정리하면서 제가 또 당부하고 싶은 거는 음식이 그냥 이 탄수화물 하나님 주신 빛의 결과인 탄수화물을 먹되 공명하면서 지독히 율법적으로 먹지는 말고 공명과 함께 뭔가가 희생 어떤 물질 면에서 할 수 없이 먹어야 되는 일이 있다면 기쁘게 공명하면서 먹자. 그럼 그게 키포인트예요. 네.